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때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행정소송 사회봉사 취소 성공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봉사, 즉, 그 사후 처분이 나왔는데, 사후 조치가 나왔는데, 생기부에 기재되는 조치죠. 사후 조치는 생기부에 기재되는 조치가 나왔는데, 행정소송 통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사회봉사 조치가 취소됐고, 결국에는 그 2로 그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조치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건을 각색한 건데, 사건의 개요를 보시면 중학교 2학년 A군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함께 주변 놀이터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군은 A군과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인 B군의 무리들과 농구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경기를 하던 중 B군은 A군이 왜소하다는 이유로 A군에게 저 왜소한 꼬맹이 뭐냐 등 욕설을 하였습니다. A군은 B군에게 욕하지 마 라고 말하며 참았으나 B군이 A군에게 다시 욕설을 하면서 A군의 얼굴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B군을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B군 역시 A군을 가격하였고, 주변 학생들이 말리자 싸움을 그만두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쌍방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아무튼 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B군은 A군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면서 학교에 A군을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피고가 이게 피고가 이제 교육지원청이죠. 원고가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 분이시고, 한 피해 학생이 요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2호 조치,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4호 조치. 요거는 뭐 부가 조치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이제 4호 조치가 나왔는데, 조치의 처분을 취소한다. 요거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집행정지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보시면 A군은 당시 B군이 먼저 욕설 등을 하자 우발적으로 B군을 폭행하게 되었으며, 이후 서로 폭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군은 일방적인 폭행, B군과 B군의 부모님은 일방적인 폭행을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일방적인 폭행으로 조사받게 되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A군 역시 B군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진짜 별다른 이유 없이 A군에게 4호 등 조치를 내렸고, B군에게는 1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B군이 먼저 시비를 걸고, 물론 이제 그 A군과 B군이 이제 싸움이 있었을 때 B군이 조금 더 다치긴 했습니다. 근데 뭐 경중을 판단하면은 거의 뭐 비슷비슷했고, B군이 조금 더 다치긴 했고, 둘 다 상해 진단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조치를 내린 겁니다. 가뜩이나 B군이 먼저 시비를 걸고 B군이 먼저 욕설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내려서 이제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전문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사건을 제가 어떻게 진행했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위원들이 판단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회의록을 빠르게 확보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B군은 이 사건 당시 A군을 먼저 폭행하였다는 점, 그 다음에 A군은 B군의 폭행으로 상해진단서를 받게 되었다는 점, A군도 상해진단서가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B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B군에 대해서도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우발성, 그 다음에 A군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즉 1호 조치를 한 반면, A군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정말 우발적으로 이제 발생했던 부분인데, B군이 먼저 욕설하고 B군이 먼저 때리니까 이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B군이 단지 대학병원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B군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고려하는 잘못을 범하였다는 점, 즉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B군이 조금 더 만약에 다친 정도로 치면 조금 더 다쳤지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다친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단지 대학병원을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짜 그 회의록에 그런 내용이 설치돼 있습니다. 대학병원을 방문했으니까 뭐 피해 정도가 더 세다. 근데 상해 진단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2주로 동일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런 거고. 좀 비춰볼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이제 사실은 오인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내용의 소장과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한 한편 재판에 출석해가지고 위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A군과 B군이 거의 비슷한 피해를 받았고 서로 쌍방폭행이고 그리고 B군이 오히려 당시에 먼저 시비를 걸고 B군이 먼저 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군에게 더 중한 조치가 나온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학교폭력대책심에서 A군에 내린 4, 5등 조치를 취소하였고 결국에는 1호 조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사회봉사 등 처분 취소의 청구소 그 다음에 피고는 당연히 교육지원청이죠.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우리 클라이언트 분이시고 한 피해 이거는 그냥 이제 2호 조치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3호 조치, 4호 조치죠. 4호 조치. 이거 같은 경우는 생기부 기재됩니다. 생기부 기재되기 때문에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 조치. 이거는 뭐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치 처분을 취소한다. 이게 행정소송 같은 경우 뒤집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뒤집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재량권 범위 내에서 판단했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뒤집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정말 법률적으로 주장을 잘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분도 저랑 같이 함께 잘 준비를 했고 저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적극적인 뭐 준비 서면이나 이런 거 적극적으로 제출했고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도출해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인 만큼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법률적인 주장해야 되고 이거 감정적인 주장을 했으면 제가 보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법률적으로 주장을 했고 타당한 주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처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가지고 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실 때는 제가 두 가지 확인하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인증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오래 하신 분 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그러니까 학교폭력 원래 옛날은 자치위원회였는데 지금 이제 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뀌면서 2020년도에 바뀌었는데 그 대책심의위원회 활동을 2020년부터 꾸준하게 하셨던가 아니면 적어도 그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이상 한 사이클을 돌려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하거나 아니면 심의위원회 위원직이 없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거는 뭐 변호사님 도움을 안 받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도 하고 있고 위원장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변호사님들 오시는 것 보면 딱 보면 압니다. 이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시고 아니면은 학교폭력 그 위원을 하고 있는 변호사님이신지 딱 보면 알기 때문에 그런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바람직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상담 예약을 클릭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상담 예약 여기 밑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처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번엔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